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해설은 2024년 소방승진시험 소방법령2 우리 소방장을 보셨던 분들을 위한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사실은 이제 소방교 해설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소방교 해설 강의 할 때 앞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다음 시간엔 소방장 해설 강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소방법령2 우리 소방장을 준비하셨던 모든 그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그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공부를 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어떻게 뭐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힘내시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뭐 많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빠르게 가고자 해서 공부도 하시면서 학업도 하시고 뭐 업무도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만약에 혹시라도 좀 이게 고배의 잔을 드셨다 그러면 혹 한 번 정도 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공부를 쭉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유리한 고지에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들 고생들을 하셨고 자 이제 다른 말 하기는 좀 그렇죠. 다 하여튼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자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소방승진시험 소방법령2 우리 소방장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이제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화재 예방법, 하위법령, 그다음에 소방시설법, 그다음에 하위법령, 그래서 문제 비율이 각각 이제 2문제씩이 더 출제가 됐고, 기본법상에서는 이제, 비율이 이제 4문항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다면, 기본법에서 출제가 됐다면, 요번에는 이제 기본법 문제가 좀 줄어들고요. 나머지 이제 화재 예방이나 소방시설법에 문제가 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23년도 시험보다,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보다는 조금 문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소 조금 이제 하향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법령은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법령에 대한 문제도 좀 출제가 됐다. 유형별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는 그리고 이제 실무에 적용한다거나 하는 문항들도 좀 꽤 있었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장이 좀 더 많았고 23년도에는 수용인원 계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더하기 문제였죠.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신 분도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수를 모르거나 자칫 덧셈을 실수하는 경우에 잘못 더하면 또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항은 그 교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기본법에서 문항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재 예방법이나 특히 소방시설법에서 문항들이 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을 예전이나 처음 준비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문제가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딱 보면 마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지를 잘 읽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보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는 몇 개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킬러 문항이 있었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25년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좀 꼼꼼하게,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는 과태료나 이런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을 하는데요. 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서, 이 지문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소방교는 지문이 좀 짤막한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문이 좀 긴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읽다 보면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맨 앞에 청장은이라고 출발했죠. 그래서 안전교사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면 이제 이거는 법에 나와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안전교사 1차 시험 과목인데요. 쭉 해서 이제 보시면,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응시 자격도 자격이지만,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데, 그 자격에 대한 거는 응시 자격 심사라든가 출제 및 채점을 위해서, 시험위원으로 이제, 참여가 가능한 사람의 자격은, 소방관련학과나 교육학과나 응급구조학과는 맞아요. 근데 이게 석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박사.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꼭 응시 자격에 대한 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런 이제 시험위원이라든가 응시 자격 심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건도 그래서 박사 취득자나 끊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조교수 이상, 그러니까 같은 학과에서 여기는 맞죠.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했다거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종전에 이제 안전교육사를 먼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위원이나 응시자격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석사가 아니라 박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핵심 정리뿐만 아니라 봉투 모의고사 때도 다 제시를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 사회에 그 문항을 보다 보면 기본법 문항이 좀 앞쪽에 있으니까 보다 보면 이제 자격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당연히 청장은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법 17조 2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의 그 시행령에 가시면 뭐가 나와요? 교육. 시험 과목이 나오죠, 과목에 대한 거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범위도 행안부령에 가면 또 나오는데, 시험위원회에 대한 것도 시행령에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죠, 박사. 그 다음에 석사가 아니라, 시행령에 보면 시험의 공고도 있네요. 이제 90일 전까지. 시행령에 나오네요. 예.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었고. 자, 2번 문제. 자, 이게 또 개정법령이죠. 우리가 소방교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몇 개월 동안 저장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설명으로 나온 건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6개월. 이거는 이제 딱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 본부장 및 서장이, 뭐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이 교통안전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본부장 서장은, 없죠. 그래서 청장이 이제 청장. 그죠? 청장이 뭘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 부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번은 처리된 자료를 필요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적절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부장 선장 아까 빠져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그러면 남는 건 4번. 청장이 본부장이나 서장한테 운행기록 데이터 등을 이제 기록을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부장이 또 서장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장은 당연히 본부장이 요청하면 본부장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청장이 요청하면 본부장을 거쳐서 청장한테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장이 본부장한테 요청하면 본부장은 당연히 청장한테 바로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본부장 또는 서장은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당연히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서장은 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그 뒤에 이제 지문이 있죠. 본부장을 거쳐서 청장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설명이, 아까 여기 그 보기 1번이 여기죠. 청장은 이렇게 해서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 보시면 장비 운영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개월 동안 저장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본부장도, 그러니까 청장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본부장 서장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그 다음에 본부장은 또 관할 서장한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 서장은 1항과 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받으면 당연히 청장하고 본부장에게 각각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때 아까 여기 1항에서 서장이 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청장에게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부장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문들도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개정법령이에요. 여기 이제, 잘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서에도, 실려는 있죠. 당연히 공부는 하셨으니까. 핵심 정리도 집어넣어놨습니다. 개정법령이라.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에도 요거와 관련된, 이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를 또 냈기 때문에 아마, 봉투 모의고사도 좀 구입해서 잘 보셨다면 다 맞췄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기본법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5년에 5천이죠. 딱 봐도.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동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정차단 차량.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강제 처분해서 차량을 빼세요라고 했는데 안 뺐다. 위반했다. 방해했다. 그러니까 방해한 것 자체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2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위험물에 대한 그 확대 방지 이거는 100만 원 벌금이죠. 100만 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조. 이게 관계인의 소방활동인데 관계인의 소방활동 안 했으니까 이것도 10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그죠. 2번만. 그래서 핵심 정리에도 다 해놨고요. 강제처분. 따르지 않았다, 방했다, 300만 원입니다. 예. 자, 4번 문제.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소방정보통신망은 훼손수 구간별 용도 및 점검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 구축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장 또는 본부장이 아니죠. 이게 이제 회선 같은 거 운영할 때, 통신 운영할 때는 청장 및 시도지사는, 청장 및 시도지사는, 근데 밑에 나와 있네요. 청장 및 시도지사는 통신망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나 특히 점검 주기 등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령이 아니라, 이게 행안부령에 들어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행안부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령은 또 이런 걸 또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중화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청장하고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제 통신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에 있는데, 그 행안부령에 가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다? 속도나 점검 주기 등을 하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여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청장하고 시도지사.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됐죠. 여기도 뭐 회선, 수, 구간별 용도, 속도 등을 고려해 설계,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아까 법에는 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구축하라 이런 말이고요. 자, 이거는 문제를 제가 안 만들어서 기본서에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5번 문제. 자, 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그 기본법에서 1장 총칙의 부분은 당연히 정의라든가 국가나 지자체 책무라든가 소방관 설치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19 종합상황 설치 운영, 여기까지는 있지만 소방력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장에 없죠. 2장에 있죠. 2장. 그러니까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인가요? 그거와 관련된 게 있죠.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2번은 청장은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역사문화를 하기 위해서 청장이 박물관 설립 운영하는 거 맞고요. 청장, 본부장 그리고 서장은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거는 장비 및 소방 용수시설 등에 대한 규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자, 됐고 6번 문제. 자, 시행령상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에 건축주는 설치하셔야 되고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기숙사는 3층 이상이었죠. 근데 하더라도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으면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이것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되죠. 이제 키포인트는 이런 거죠. 하나의 대지, 하나의 동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외될 수 있고요. 자,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해행위로 보겠다.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200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제 과태료 사항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도 있지만 제가 아마 찌끼특강 때도 설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찌끼특강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일단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자,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과태료 사항으로 제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자, 여기도 소방 업무 응원과 소방력 동원. 이게 두 가지죠.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는 파트. 소방 업무의 응원하고 소방력 동원에 대한 거. 이게 두 가지로 파트로 나눠지는 건데, 자, 일단 본부장 서장은 소방활동할 때 긴급하면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의 소방 업무 응원 요청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와 등등등 이런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고요. 자,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여기 소방력 동원이죠.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발생 지역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으로 소방대 편성해서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자,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발생한, 그러니까 화재나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시도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 민간 인력이 소속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 관할은 아니죠.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고 할 때는 뭐 조례로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또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이제 지문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기 핵심 정리 때 다 수록을 해드렸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상호문 협정사항인데, 아까 그 상호문 협정사항도 혹시라도 잘못 지문이 나오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소방력 동원에 대한 거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보상 주체나 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다? 그죠. 그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시도에서 이제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시행령은 제가, 수록을 좀 안 했네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8번. 마지막, 기본법 마지막이죠. 우리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그리고 손실보상. 이것도 두 가지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제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파트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하고 장 시험의 좀 차이거든요. 교는 딱 한 부분만 내는데 이 장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섞어서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문항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겹치기로 집어넣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랍니다. 왜 틀렸냐 봤더니 나머지는 이건 다 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맞죠. 조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손실보상이니까 일시불로 하는데 부족하면, 특별한 상황이면 청구인의 이제 동의를 받아. 이런 말 없으면 또 잘못된 건데 있으니까 맞는 거고요. 손실보상은,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이고, 그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될 거다. 4번 같은 경우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을 또 청구하면 지급 결정 여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지급을 하겠다고 다 결정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보상금을 또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청구를 뭐해라? 기각이 아니라 각하죠, 각하. 각하하는 결정을 내려요. 기각과 각하는 엄연히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소방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맥락까지도 보셔라 이 말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설명은 뭐 아까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손실보상에 대한 거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행령에 가시면 여기 각하 결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끝. 자, 나머지는 지급할 때 예산 부족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 예. 자, 9번. 자, 이제 소방시설법에 넘어가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옳지 않은 거. 우리 앞쪽에 소방교훈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나온 건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 설명으로 대상물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험자 동의 받아야 되고요. 2번에 이게 보통 이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거 소방 대상물에 그러니까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됐어도 그 대상물에 추가적으로 소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뭐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죠? 이게 단어별 문제도 있고요. 핵심 문제도 있고,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등에 대한 것도 동의 등도 상당히 좀 중요한 파트라서,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얘네들이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죠. 그래서 아까 그 보기상에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즉 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소화기구나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감지기, 가스수설경보기,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 이거 제외고요. 이런 거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면 제외되는 거고. 아마 내년에 또 요 부분에서 똑같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요런 그 설비들에 대한 종류가, 잘못된 지문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요거죠. 추가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또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착공신고 대상을 또 알아야 되는데 뭐 굳이 우리가 공사법 시험법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런 대목들만 읽어 놓으시면 되죠.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해당 대상물은 동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된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로 옳은 것만 다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제외인데, 자, 일단은 노유자 생활시설, 그렇죠? 설치해 자동화재 속보설비 하죠.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하고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합니다. 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다 하죠? 근데 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가나다라. 3번이 답이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 개 찝어드린 거 있었죠? 그래서 자동화 속보 설비도 아마 있었고, 자탐도 있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화 속보 설비, 노유자 생활시설 아까 있었고요. 노유자 시설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에, 수련 시설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자, 문화유산 중 이렇게 해서 국보 부물로 진행된 목적은 주물. 그다음에 여기 있죠. 근생 중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근데 한의원은 입원실이 있는 거.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원이 입원실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나 치과의원은 당연히 설치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의원인데 한의원으로서는 입원실이 있는 시설이다 이런 말이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여기 있고요. 의료시설 가운데는 여기 있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로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육용기시설 중 기숙사 합숙소는 없으니까 답은 이제 가나다라만. 자, 11번. 자, 여기는 내진 설계. 이거 교회도 똑같이 나온 건데요. 보기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기준은 설치 대상물은 누구예요? 옥스 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거는 설비로 끝나야지 설비 등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드렸고, 이거는 물 분무가 아니라 물 분무 등이죠, 등. 등 소화 설비. 이때 이 물 분무 등에 물 분무, 미분무, 이산화탄소 뭐 어떻게 쪼그쪼그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성이 있어요. 여기 이거 물 분무 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연결 송수관 설비는 내진 설계 기준이 아니다. 답은 3번. 자, 1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능위주 설계 대상. 성능위주 설계 대상도 제가 그 문제 잘 나오니까 대상물에 대한 건 꼭 기억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보통 연면적 3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또는 뭐 공항시설 이런 거는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죠. 자, 그다음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30층의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 아파트는 이제, 지하층 빼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아파트는 제외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 설계를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성능위 설계에 대한 그 검토평가 이런 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장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토평가는 서장은 신고나 변경신고나 사전검토 신청을 받으면 당연히 청이나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성능위 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신기술 신공법 그러면 중앙소방기술심의원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해당하지 않는 건 2번. 이게 대상물만 잘 외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말이고 이 대상물과 관련된 문제가 아마 제가 모의고사에다가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대상물 다 숙지하시고 아마 내년 시험에도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3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골라라. 일단 판매시설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옥내 소화전 자체는 강화된 기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업무시설 이런 거는 뭐 방송설비는 아니고 경보설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나왔네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료시설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의료는 뭐 있어요?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자탐설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거기도 뭐 쭉 자탐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통합감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도등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동구라든가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내용이 똑같죠.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여기 있네요. 자탐, 톰감, 유도등, 연소방시설.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의료는 여기 있잖아요. 스프링, 간이, 자탐, 자속. 이렇게. 노유자 그랬으면 이렇게. 아까는 그 보기상에는 이제 1번이 뭐지? 가가. 판매는 아니고 업무도 아닌데 만약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옥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는 비상 경보 설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피난 구조 설비라든가 또는 소화 기구라든가 자탐이라든가 자속이라든가 판매시설 그런 거는 없죠. 판매시설에는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법상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어떤 시설을 떠나서 이런 이제 설치해야 되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맞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다 나왔죠. 기본서에도 있고 핵심 정리에도 했고 찍기 특강에도 있고 봉투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했었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년에도 아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간이소화 장치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근데 그 해당 층들은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나머지 비상경 본장치 연면적 400 맞고 아니면 지하층, 무창층인데 그 해당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이게 나머지는 다 150이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 뭐 하여튼 뭐 출제를 했었던 임시소방시설도 제가 수업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좀 대비도 잘 해주시고요. 자, 여기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체 점검 기준에 대한 거 옳은 것 찾는 건데요. 여기도 자체 점검은 대부분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는 했지만 시행령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공개라거나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90일이 아니죠. 최초로 점검하는 거는 그죠. 건축물을 이렇게 새로 설치됐을 때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종합점검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이때 점검은 종합점검이고. 자, 특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종합점검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여기 앞에 특급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죠. 반기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끝내고 나면, 그죠? 15일 안에는 본부장, 서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인이 본부장, 서장한테 보고하는 건 15일이고, 만약에 이제 관리업자라든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을 하게 되면, 관계인한테 통보해 주는 거는 열흘이죠. 그러니까 열흘 안에 관계인한테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거나 관계인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마치면 15일 안에는 본부장 서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은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열흘이죠. 열흘 안에 본부장 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또 본부장 서장은 열흘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돼 있죠. 그리고 공개는 이제 30일 이상 공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0일, 아까 이제 틀린 지문만 골라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개는 30일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보를 받으면 열흘 안에 이의 신청하는 거고요. 이의 신청을 받으면 열흘 안에 다시 결과를 신청인에게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업자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런 사람들이 점검을 하면 열흘 안에는 누구한테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거고. 자, 이렇게 제출을 받았다거나 보고서를 1항에 따라 제출을 받았거나 스스로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이면 점검이 끝나고 난 날로부터 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는 마찬가지 여기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서면이나 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하라 하다 했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열흘이 아니라 아까 거는 15일. 그러니까 요거 지문이 맞는 거고. 종합점검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인데 여기 특급의 경우에는 이제 반기에 한 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특정 소방대상물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걸 고를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 찾는 건데 그러면 면제되는 애는 굳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염 대상 물품 가운데 뭐 종교시설 이런 건 뭐 어떻든 뭐 떠나서 이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 그건 보통 우리가 이제 벽지리는 방염 대상인데 그 중에 두께가 2mm 미만의 그냥 벽지가 아니라 종이 벽지는 또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착했던 거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과태료를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숙박시설 내부에 방염 처리하지 않은 이지만 가구류를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거. 가구류는 또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방염 처리하지 않은 침구, 소파나 의자 이런 것들은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 그래서 이것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11층 이상의 업무시설 이런 건 다 떠나서 우리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그다음에 블라인드는 반드시 방염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방염 처리하지 않은 그랬으니까 얘만 과태료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찾아내는 이런 문제들도 중요합니다. 예, 잘 보시고 쭉 여기는 이제
실내 장식물. 그러니까 가구류는 여기 또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17번.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방시설 등 스스로 점검 안 하면, 자체 점검 안 하면, 또는 정기 점검 안 하면 1년에 1,000. 그 다음에 자체 점검 결과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 관리업자 등에게. 그러면,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누가? 관리업자 등이.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속 기술자 참여 안 했다. 이것도 3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관리업 등록증, 등록 수첩,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뭐 이랬다. 그러면 얼마? 1년에 1,000이죠. 300이 아니라.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18번. 용어 정의에 대한 거로 옳지 않은 거. 이제 화재 예방법이네요. 자, 용어 정의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 뭐 상당히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매 시험에 어느 법의 용어 정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안전관리는 예방, 화재 예방 안전진단. 이제 마지막에, 자, 소방,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청본서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정할 수 있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렸네요. 용어 정의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9번에, 이런 것도 좀 간간히 나오는데, 기본계획 등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 확충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누구와 협의하여 그죠? 누구랑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걸 언제까지 수립하느냐? 보통 이제 협의는 8월 달까지 아마 이제 수립은 9월 달까지 그리고 요거는 기본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이거 뭐 시행 계획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면 누구에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보내야 되겠죠. 수립해야 된다. 보내는 게 아니라 수립한다. 청장은.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보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본 계획은 협의는 아마 이제 8월 말일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립은 9월 말일까지 할 거고 그럼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은 협의는 없잖아요. 그냥 수립 자체가 언제? 10월 말일까지 하는 거고 이 10월 말일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다 수립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10월 말일까지 또 누구에게? 뭐 시도지사나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에게 또 보내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5년마다 만드는데 누구랑? 여기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해서 그리고 여기 시행계획입니다.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 시행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월 31일까지.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다 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면 잘 찍었네요. 자,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자, 이게 숫자 합치는 거. 이게 이게 날짜를 알아야 합치고 잘 알았다 하더라도 더하기 잘 하셔야지요. 자,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면, 자, 선임한 날로부터, 이거 선임이 아니라 선임한 날로부터 본부장 서장에게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그랬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거는 14일 안에 신고하시는 거고, 요거는 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입니다. 소방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관계인한테 훈련 통보는 열흘이죠. 그래서, 니은은 열흘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할 때는 며칠 이상? 30일 이상은 공개하라 이렇게 되죠. 30일. 자,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죠.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 청본서장은 그때 관서장은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결정을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 20, 57 되겠네요. 그래서 57. 더하기 잘못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작년에는 수용인원 산정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설명 다 있으니까 열흘, 여기 14일, 그 다음에 여기 30일 이상 공개, 여기 3일 전까지 이의 신청, 연기 신청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자 21번 가겠습니다. 특수감을 저장 지급, 요것도 상당히 좀 나올 만한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소방교 쪽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물론 장도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옳은 거, 죄송합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것은, 특수가물을 실외에 쌀 때에는 대지 경계선, 도로, 인증 건축물과 3m가 아니라 6m죠, 6m. 그리고 혹시라도 제외되는 거는, 쌓는 높이보다 얼마 더 높게 싸면?
0.9m 이상, 또 이제 방화벽, 이게 이제 내화 구조로 된 벽 같은 거 설치하면 뭐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격을 좁혀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본 6m죠. 그 다음에 특수간물에 대한 표지는, 물론 여기는 바탕은 흰색에 문자는 검은색 맞는데, 화기염금은 제외잖아요. 왜? 화기염금은 색깔이 다르니까. 바탕은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 문자가 무슨 색? 흰색. 이 두 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실내 쌓을 때는 1.2m나 쌓는 높이 2분의 1 중에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둬야 되며, 실외에 쌓을 때는 2.4가 아니라 3m 또는 쌓는 높이 중에 큰 값으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 가물에 대한 특수가물 저장하는 곳에는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나 단위 체적당 질량 같은 말인데, 자, 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화기 취급의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포함된 특수가물 표지를 설치하는데, 이 표지의 색상이 이렇다 이거죠. 그때 화기염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설명 잘 해놨으니까 해설 보시고, 여기도 굉장히 좀 기본서에 뿐만 아니라 그 단원별 문제도 있고 제가 핵심 정리에도 다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시고, 예, 이렇게 공부할 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 22번 우리 화재안전 취약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지원대상 옳지 않은 거. 딱 봐도 이게 피해 아동이라는 건 없잖아요. 중증장애인,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말씀드렸을 거고,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취약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도 있고, 홀로 사는 노인도 있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 자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봉투모의고사 제 3회 때 출제를 했었고요. 23번. 자, 시행령 시행규칙상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오늘 건설 현장에도 소방 안전관리자를 들어가 있는데 그 건설 현장에 대한 규모는 요 밑에 3번 같은 경우에 써 있죠. 신축, 증축, 재축, 개축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죠? 아니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하로의 층수는 2개 층 이상, 지상은 11개, 11층 이상, 그다음에 냉동 창고, 냉장 창고, 냉동 냉장 창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그 기간은 언제부터? 그죠? 착공 신고일부터는 맞는데요. 이 완공검사 신청일까지가 아니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날?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있죠. 착공 신고일부터 선임할 때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이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또 핵심 정리 때 또 집어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업무도 아마 그 보기상에 몇 개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여기가 이제 대상물이죠. 아까 그 보기상에는 이제 요게 있는 거고, 15,000.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지하로는 2개 층, 지상은 11개, 11층 이상. 뭐 냉동창고, 냉장창고 등등. 자, 24번입니다. 자, 피난 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피난유도 안내 정보는 1년에 2번입니다. 실시하거나 아니면 분기별 한 번씩 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들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자, 피난계획에는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피난약자의 현황,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하는 사람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은 있지만, 부지 및 도로 설치 계획이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뭐 당연히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획을 수립시키는, 맞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지 및 도로 설치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좀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 방법은 시행 규칙에 가시면 여기 이제 피난 계획에는 이런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경보 수단 방식, 층별 대상 이동의 선항, 약자 현황, 여기도 있죠. 동반한 사람들 피난. 근데 여기는 딱 보면 뭐는 없어요. 아까 그 부지 및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방법은 연 2회 분기별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자, 시행규칙까지 다 해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물은 누구죠?
그죠? 우리 청장이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가운데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은 그냥 공항시설 이렇게만 돼 있지만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은 공항시설로서는 연면적 1000이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5000이죠. 자, 그리고 다 맞는데 마지막에 이 4번에 가면 우리가 이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은 처음에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이 되면 그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된 날이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해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이제 또 진단을 받아서 우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3개죠. 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호 보통이 같이 있죠. 미흡 불량이 같이 있는데 보통 처음에 받을 때는 5년이 경과된 해 이렇게 돼 있는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해 이렇게 돼 있고요. 우수니까 이제 6년이죠. 그 등급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된 날. 양호 보통은 정기적인 거 5년. 미흡 불량은 4년이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은 그죠? 5년이 경과된다. 뭔데? 미흡 불량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미흡 불량은 4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나머지 이제 설명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처음에 받는 건 이게 이제 대상물이에요. 대상물인데 공항은 1000이고 나머지 5000, 5000, 5000 이렇게 가는 거고 밑에는 이제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아니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처음에 받을 때는 이런 거죠. 완공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부여받으면 우수는 6년, 양호 보통은 5년, 미흡 불량은 4년이죠. 그래서 답이 아까 이제 4번이 됐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장 이제 승진 소방법령 2 문제까지 해설을 다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잘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 아이고 실수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또 낙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힘내서 내년을 좀 기약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쌓아놓은 그 실력들이 좀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또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또 공부를 또 쭉 이어서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올해는 시험을 안 보고 내년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좀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면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팀 요즘 저희 교수님들 또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팀 믿고 우리 소방 승진 시험에 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교, 소방장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소방장이라고 해서 소방장만 또 보지 마시고요. 소방교도 좀 보시고 우리 소방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교권만 보지 말고 소방장 것도 좀 보면서 소방법령 2는 그렇게 좀 대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전술이나 뭐 위험물이나 또는 뭐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또 훌륭한 우리 저희 팀 교수님들도 계시니까요. 그 교수님들도 믿고 아마 실력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연히 듣는 얘기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이런 것도 있으시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해서 꼭 승진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소방장 그리고 이제 소방교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내년에 또 우리 기본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